단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왕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겨울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한국의 스키장 산업 이야기입니다. 이제 3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스키장을 다녀오려면 최소 170만 원을 써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월세 몇 달치가 며칠 만에 증발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진짜 공포는 치솟는 가격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떠나기 전 현장을 지키던 직원들이 먼저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스키장을 찾았던 방문객들은 기이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멈춰버린 리프트, 텅 빈 안전요원석, 점심시간에도 굳게 닫힌 식당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운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자 이것이 전국 모든 스키장이 겪는 공통된 몰락의 징후임이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아주 명쾌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서 있을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시즌 아르바이트를 자처했습니다. 공짜로 슬로프를 탈 수 있다는 시즌권이라는 당근이 그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달콤했던 유혹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키를 타는 젊은 세대라는 분모 자체가 거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생들의 겨울 MT는 무조건 스키장이었습니다. 겨울철 레저의 왕좌를 차지하며 젊음과 낭만이 가득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죠.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의 통계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11년 686만 명에 달하던 이용객은 최근 443만 명으로 4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스키를 즐기는 사람이 사라지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수요의 급감이 노동 공급의 절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산업 쇠퇴의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의 처우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운영사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다름 아닌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밀려났고 그 빈자리는 숙련도가 낮은 단기 알바생들로 채워졌습니다. 현장의 전문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프트 정비사부터 슬로프 관리사까지 안전과 직결된 전문 인력들이 떠난 자리에 경험 없는 초보자들이 투입되면서 서비스의 질은 바닥을 쳤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거대한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고장난 리프트에서 1시간 동안 떨었다는 분노 섞인 후기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내 담당이 아니니 모른다는 직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손님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대접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키 산업이 빠진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직원이 부족해 서비스가 나빠지면 손님이 떠나고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지면 다시 인건비를 깎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스키장은 결국 지도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절망한 경영진과 실망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경영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사태의 배후에는 스키장 사장님조차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이 왜 유독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반도의 지형과 기후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스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높은 산, 매서운 추위,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이 3가지 조건 모두에서 치명적인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키장의 근본적인 비극이죠. 우선 산의 높이부터 볼까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은 해발 950에 불과하며 스키장이 몰린 내륙에는 이 영mem급 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는 3영m급, 스위스 알프스는 4영m가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합니다. 산이 높아야 기온이 낮게 유지되고 눈이 녹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낮은 산을 가진 한국의 스키장들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 매 순간 자연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사투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사이 한국의 겨울은 무려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제는 영하의 기온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기도 전에 봄이 찾아옵니다.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온이 최소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씨조차 새벽 한때에만 잠깐 허락될 뿐입니다. 제설기를 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줄어들면서 스키장들은 새벽 내내 기계를 풀가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자연설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겨울 내내 마른 하늘만 바라보는 날이 더 많죠.
일본 인카이도처럼 가볍고 고운 파우더 스노우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경은 한국 스키어들에게는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스키장은 슬로프의 100%를 인공눈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이 그야말로 돈을 태우는 일입니다. 제설기라는 기계가 물을 미세한 입자로 뿜어내어 공중에서 얼리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대형 제설기 단 한 대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량이 일반 가정집 한 달 사용량의 10배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키장 한 곳에는 이런 제설기가 수십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수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오로지 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셈입니다. 전력뿐만이 아닙니다. 슬로프 1km를 채우기 위해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를 돌리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자연설이 풍부한 해외 스키장들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을 영업하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영업일은 고작 70일 남짓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의 설치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은 50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치 비용을 이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벌어야 하죠.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1년 임대료와 인건비를 오직 50일 장사로 충당해야 하는 꼴입니다. 메뉴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25,000원짜리 비빔밥과 90,000원짜리 리프트권 가격 뒤에는 이러한 처절한 지정학적 기후적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위에 최근 몇 년간 결정적인 타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폭등과 기후변화라는 강력한 이중 공격입니다. 리프트권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평균 5만 원이던 가격은 이제 9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 물가는 약 25% 상승했지만 리프트권 가격은 무려 80%나 폭등했습니다. 다른 물가보다 3배나 더 가파르게 오른 셈이죠. 왜 유독 스키장만 이렇게 가격이 미쳐버린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우리가 매달 내는 고지서 속에 숨어있는 전기요금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이어 인상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스키장이 감당해야 할 전기료는 약 40%나 치솟았습니다. 스키장의 모든 것은 전기로 돌아갑니다. 제설기, 리프트, 야간 조명, 숙소 난방까지 전기가 없으면 단 1분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눈이 금방 녹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제설기를 예전보다 훨씬 오래 돌려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기온이 낮은 밤에만 제설기를 돌려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벽부터 낮까지 기계를 멈출 수 없는 날이 허다합니다. 전기료는 올랐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원래 기후플레이션은 가뭄이나 홍수로 배추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레저 산업까지 침투한 겁니다. 자연이 눈을 주지 않으니 인간이 막대한 돈을 들여 전기로 눈을 연성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죠. 대형 스키장의 경우 한 시즌 동안 쏟아붓는 전기요금만 100억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눈 한 송이가 아니라 돈 한 송이를 뿌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장비 유지비와 시설 감가상각비까지 더해지면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시설이 매일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내는 리프트권 가격의 절반 이상은 스키장 수익이 아니라 단지 시설을 유지하고 전기를 쓰는 고정비용으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스키장 경영진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사장님이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입구에서 표를 사는 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싸다고 하면 누가 공감해 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작년보다 훨씬 비싸졌다거나 완전 바가지다 라는 불쾌한 감정만 남게 됩니다. 서비스는 나빠졌는데 가격만 올랐으니까요. 경영진은 진퇴양난의 드레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로 문을 닫아야 하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겨 결국 망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2030년까지 한국의 겨울 기온이 추가로 1도 이상 오를 것이라 예보합니다. 제설 비용은 앞으로 더 무섭게 치솟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 스키 산업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존립 근거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기후위기의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키장에게도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스키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질주와 함께
스키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주말이면 스키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 리프트를 한 번 타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스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슬로프를 넓히고 화려한 콘도를 짓기만 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던 시절이었죠. 스키장 주변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겨울만 되면 온 나라가 하얀 설원 위의 낭만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2011년 한국 스키 인구는 686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민 7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은 스키장에 간 셈입니다. 스키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MT, 회사 워크숍, 가족여행의 1순위 목적지는 늘 스키장이었습니다. 명동과 강남 거리에는 스키 장비 전문점이 즐비했고 새로운 장비와 화려한 스키복은 젊은 세대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스키장 아르바이트는 청춘들의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숙식을 제공받으며 마음껏 스키를 탈 수 있다는 매력에 경쟁률이 치열했죠. 일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넘쳤고 서비스는 활기찼습니다. 시설은 매일같이 최상의 상태로 정비되었으며 손님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화려한 축제는 2010년대에 들어서며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방문객이 아주 조금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낙관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몰락의 전조였습니다. 가장 먼저 인구 구조가 변했습니다. 스키장의 주 고객층인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추운 산길 대신 따뜻한 해외 휴양지나 세련된 실내 클라이밍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키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서 한때 700만에 육박했던 방문객 수는 어느덧 400만 명대까지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줄자 스키장은 비용을 줄였고 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자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렸습니다. 170만 원이면 동남아에서 일주일을 황제처럼 보낼 수 있는데 왜 흙바닥 슬로프에서 고생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스키를 가르치러 왔다가 안전요원도 없는 위험한 환경에 실망한 부모들은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1인당 15만 원을 쓰고도 리프트 대기 시간 때문에 실제 스킹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는 현실에 대중은 가성비라는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한국 스키장이 제공하는 가치가 지불하는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객들은 미련 없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국 스키장을 무너뜨리는 건 내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경쟁자들의 함성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일본에 가겠다는 말이 스키어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스키장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자연설입니다. 홋카이도와 니가타 지역은 겨울 내내 거대한 눈폭탄이 쏟아지죠. 자연이 눈을 주니 제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일본의 제설 비용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섭니다. 저가 항공의 발달로 왕복 항공권은 20만 원대입니다. 전체 여행 비용을 따져보면 한국 대형 리조트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공 얼음 위에서 스키를 타던 사람들이 일본의 푹신한 파우더 스노우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편 중국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날씨의 제약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죠. 하얼빈의 실내 스키장은 밖기 영상 30도인 한여름에도 설원을 달릴 수 있습니다. 자본이 기후 위기를 기술로 덮어버린 셈입니다. 한국은 자연의 일본과 자본의 중국 사이에 낀 형국입니다. 자연설도 부족하고 실내 스키장을 지을 여력도 부족한 진퇴양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겨울만 되면 따뜻한 동남아 휴양지들이 스키장의 잠재 고객들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국 스키장들은 엑소 시즌패스 같은 통합 시즌권을 내놓으며 처절한 덤핑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50만 원대 시즌권을 30만 원대에 파는 이 전략은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기보다 빈 슬로프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비명에 가깝습니다. 리프트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사람을 불러 모아 식당과 렌탈샵에서 추가 매출을 일으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낮은 가격만큼 서비스 질이 동반 하락하며 브랜드 가치는 파괴됩니다. 일부 스키장은 아예 스키를 포기했습니다.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바꾸고 슬로프를 골프장이나 잔디 썰매장으로 개조하고 있죠. 이제 스키장은 더 이상 스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반려견 공원이나 캠핑장으로 변신하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곳들은 결국 폐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타힐 리조트, 베어스타운, 양지파인 리조트가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의 리프트 역주행 사고는 부실한 시설 관리가 낳은 참사였고, 이는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은 초토화됩니다. 렌탈샵과 식당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지역 경제는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곳 중에서도 이 3곳이 조만간 추가로 폐업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한 스포츠 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플레이션이 우리 실물 경제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기후가 변하면 비용이 오르고 그 비용이 가격을 밀어올리며 결국 수요를 파괴하는 이 냉혹한 경제 법칙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은 자연이 등을 돌리는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스키장은 그중 가장 취약한 골이었을 뿐이죠.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은 스키장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겨울 의류시장, 난방산업, 나아가 농업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얀 겨울의 추억들이 이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우리 세대의 평범한 일상이 다음 세대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기록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기초자산이 변할 때 국가는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 스키장의 사례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몰되었을 때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일본의 천혜의 자연 조건과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 사이에서 한국의 겨울 산업은 자신만의 고유한 생존 전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단 스키장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한국 경제 전반이 마주한 샌드위치 위기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스키장의 빈 슬로프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해 이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로 기후를 이길 것인지, 아니면 기후에 맞춰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것인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냉정한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잃은 산업에 더 이상 소중한 월급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올겨울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170만 원을 들여 흙바닥 슬로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겨울을 찾아 떠날 것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낭만적인 한국의 겨울은 이미 우리 곁을 영영 떠나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스키장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 주변의 복잡한 경제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후변화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또 다른 의외의 산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